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저는 동화 작가이고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청소년 소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책이 1989년도에 나왔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청소년 소설도 쓰고, 뭐 동화도 쓰고, 또 그림책의 글도 쓰고, 또 어린이 방송국 프로그램에서도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태까지 글 쓰는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문예창작과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동화 쓰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동화 쓰는 법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린이책과 관련된 이제 활동이 있으면 뭐 봉사할 게 있으면 어딘지든지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KBBY라는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국제 IBBY라는 국제 어린이 청소년 도서 협의회라는 국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80개국 회원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KBBY고,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 책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예전에 회장도 잠깐 했었고, 지금은 그 도서추천위원회라고 이제 책을 선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스토리텔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국제 스토리텔링 축제가 있을 때 가서 우리나라의 그런 민담들을 가서 소개하는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책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좀 알록달록하고 예쁜 책이지만 실은 흡혈귀 집안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채식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흡혈귀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봤어요. 근데 스페인 화가의 그림이었는데, 그 화가가 채식 흑혈기라는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턱이 뾰족하고 털이 부숭부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드라큘라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흡혈귀 세 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붉은 수박, 뭐 붉은 토마토, 뭐 붉은 석류 이런 데다가 빨대를 꽂아서 즙을 빨아먹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채식 흡혈귀라는 제목을 붙인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이거 진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래, 맞아. 흡혈귀도 이제 사람 피가 더러워서 이제 흡혈귀도 채식을 할 때가 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용 글을 쓸까를 계속 오랫동안 고민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책을 내게 된 거죠.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아기가 이제 흡혈귀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원래 이제 아들이 둘 있는 집인데 셋째 아기가 여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송곳니가 없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걱정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가 아닌가 막 걱정을 하는데, 또 그 오빠들은 오빠들대로 자기 이름은 큰 오빠는 딩딩, 작은 오빠는 동동인데 그 막내 동생 이름을 자기 이름 따서 지어라라고 막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딩딩은 동생 이름을 딩딩딩이라고 하자 그러고, 동동은 동생 이름을 동동동이라고 하자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딩동이 오빠들을 따라다니면서 노는데 이 오빠들이 보기에는 동생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사루비아 꽃에서 따서 막 꿀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오빠들은 막 기겁을 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얘는 이거 너무 맛있다고 그러고, 이제 다 같이 가족이 혈액원으로 외식을 하러 가면 얘는 혈액원에 가서 그거 못 먹는다고 그러고, 얘는 딸기 우유만 먹겠다고 그러고 완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더니 이 딩동은 아주 특별하게 태어난 애다. 200년에 한 번씩 태어나는 채식주의자 흡혈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너무 놀라고, 근데 어쨌든 애가 채식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어렵게 가서 야채를 구해옵니다. 근데 얘가 이걸 먹어보더니 너무 이빨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이 집안은 대대로 뭘 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턱과 이빨이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 씹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아빠가 가서 양상추를 사다 줘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유질을 그동안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 식구들이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 오빠들이 그러면 우리 동생한테 생일 선물을 뭘 줄까 고민하다가 도서관에 가서 막 책을 찾아봐요. 왜냐면 얘네들은 야채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야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찾아봐서 붉은색이면서 즙이 많은 거를 동생에게 선물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데, 동생이 또 밀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꺼내고 하나씩 놓아주니까 식구들은 또 깜짝 놀라. 우리 이런 거 못 먹어. 이런 거 우리는 먹을 수 없어. 너나 많이 먹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건 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 꽂아서 우리가 즙을 빨아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보니까, 식구들이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식구들이 이것도 먹을만 하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V 홈쇼핑에서 주석이 파는 걸 보고 주석이를 삽니다. 그래서 빨간색 비트나 빨간색 홍당무도 이제 주스를 해서 먹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집안에 이제 가게를 차리게 돼요. 그래서 가지가지 붉은 주스점이라는 주스 전문점을 차리고, 거기에 또 이제 드라큘라 백작이 손님으로 옵니다. 드라큘라 백작이 근데 이런 거 먹어도 괜찮을까? 우리 흡혈귀들이 먹어도 괜찮을까? 그랬더니 이 딩동이 설명을 해요. 요새 사람들 피에 콜레스테롤도 많고 혈전도 많고 피가 이렇게 안 좋은데 드시고 싶냐고. 생각해보니까 드라큘라도 좀 그런 피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야채만 먹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우리가 괜찮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또 딩동이 설명을 합니다. 하마를 보세요. 코끼리를 보세요. 걔네 풀만 먹어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드라큘라 백작도 여기에 손님이 되고, 그래서 이 딩동은 나중에 커서 어떤 그 가게를 차리게 되냐면, 가지가지 붉은 디저트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박 젤리나 그다음 홍당무 요거트나 이런 거를 파는 가게를 차리게 돼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채식주의자까지는 못됐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추세가 고기를 어쨌든 좀 덜 먹자라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보다는 고기를 훨씬 덜 먹고 있고, 그리고 고기를 안 먹는 날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이게 실은 이제 우리가 축산 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대량으로 이제 소나 돼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가둬서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소에서 나오는 걔네들이 끼는 가스가 실은 또 공기를 오염시키는 또 주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기를 좀 덜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고기를 덜 먹고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박셰비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이 선생님은 지금 프랑스에 살고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프랑스로 이민을 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 다 다니셨고, 근데 제가 이 선생님을 만나 뵌 거는 한 10년 전? 한 10년도 좀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파리 한글학교에 특강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선생님의 아들하고 딸이 그 프랑스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교민들 자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글학교에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이제 이런 학교인데, 이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그림책을 내시는 작가이시니까 거기 학교에 이렇게 조그만 도서실 같은 게 있는데, 그 도서실 담당 봉사를 하는 학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인사를 드려서 그 인연이 이제 그동안 뭐 책이 나오면 서로 한 권씩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뜨문뜨문 인연을 이어오다가 재작년인가 한국에 이제 한번, 이제 부모님은 한국에 사셔가지고 부모님을 만나러 이제 오셨는데, 그때 이제 만나서 좀 우리 책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면서 이제 그림도 보여주시고 해서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해서, 이 책 전에 그 호야의 숲속 산책이라는 얘기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림책에서 그 책을 먼저 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내면서 이제 같이 해보니까 또 이게 어쨌든 그분은 프랑스에 있어서 한국에서 책을 내고 싶고, 또 저는 한국에 있지만 이 책이 나중에 또 프랑스에 소개될 또 인연이 닿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서로에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은 또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그림 보고 왜 계속 이 채식 흡혈귀에 대해서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 선생님한테 제가 채식 흡혈귀 얘기를 쓰고 싶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같이 해보자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작업을, 그러니까 두 번째 작업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예, 이 책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야채 많이 먹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얘기는 실은 이 친구가 그 집안 식구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흡혈귀 집안에서 볼 때는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장애가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든 이 친구의 그 특성을 인정하고 얘가 살기 편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여러 가지 막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막 그리고 자기네들은 먹기 싫었지만 이 친구를 위해서 같이 먹어주려고 두렵지만 그것도 한번 먹어도 보고. 예. 근데 어쨌든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가족의 사업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내가 두렵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면, 모험을 해보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확장되는, 예, 그런 또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안 해보면 그거는 영원히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면, 예,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내가 낯설고 두려운 일이라도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 보자. 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책을 어린이들이 많이 읽고 나와 다른 친구들을 또 이해하는, 예, 그런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나게 책도 읽고 뛰어놀고, 예, 이렇게 재미나게 어린 시절을 아주 행복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